정부가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비, 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직접적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란 사태 이전에 배럴당 70달러 안팎 끼던 국제유가가 불과 2주 만에 100달러를 넘을 정도로 급등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화물 운송업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나랏빛을 늘리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규모는 15조에서 2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추경 준비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은 728조 원으로 작년 본 예산보다 8.1% 많을 정도로 거대 규모입니다. 증가액 54조 7천억 원은 역대 최대입니다. 여기에 15조에서 20조 원의 추경을 더하면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게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씀씀이가 10% 넘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대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추경부터 꺼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는 GDP의 4%인 109조 원으로 선진국들이 재정준칙 기준으로 삼는 3%를 훌쩍 넘겼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섭니다. 기업이나 가게라면 수입이 예상보다 늘었을 때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할 나랏빚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풀기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른바 유 이재명 현상을 외연 확장의 계기로 만들자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유입된 20%가량의 지지층을 뉴 이재명으로 규정하면서 정치 외연을 넓히는 통합 정치를 구현하자고 말했습니다.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으로 가자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기존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층의 중도와 보수 지지층까지 더해 당의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실제로 새로 유입된 민주당 지지층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나 반일 문제에서도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계기로 극단 유튜버와 거리를 두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말하면서도 실제는 입법에서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법 등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연 확장이 민주당 내에서 끊임없는 화두인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정작 외연 확장이 시급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절윤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실질 변화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 요구에도 당 지도부는 시기상조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2%였습니다. 지난주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면서 외연 확장을 외치고 있고 국힘은 마치 지지율이 앞선 정당처럼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힘은 또 한 번 선거 참패가 불가피합니다. 야당이 견제 능력을 상실하면 국민에게 해롭고 결국 여당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습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습니다. 세무,
환경, 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법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집니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 지휘도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습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 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18일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검찰 개편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편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지난 1월입니다. 이후 6차례 의원총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된 정부안이 지난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정부안이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둔 것이라며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해선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경파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도 강경파들은 대통령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바꾸기도 한다며 정부안 수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에서 결국 정부안은 강경파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애초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검사에게 입건 요구, 의견 제기권 등을 부여한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 집행지휘권,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수사 중지 및 직무 배제 요구권,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도 정부안에 있었지만 빠졌습니다. 강경파의 주장 그대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이 강경파 요구대로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했다면서 특히 중수청법 45조는 청와대가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안은 이 대통령 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강경파 요구대로 바꾸는 것을 이 대통령이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 개편은 범죄 수사와 인권 보호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수기는 물론 여야 합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정부안조차 일부 강경파가 반대하자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 조문 수정 작업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니 놀랍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를 말리는 듯 하다가 결국엔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생각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SNS에 많이 올리는 글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들을 입법 예고했지만 야당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 강경파 입장만 대폭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법, 재판 소원법 같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도 여야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 처리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때에도 집권 세력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화에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견을 반영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정책과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고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에 종속시키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위원장 때문에 일이 안 되니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를 언급하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이 정권이 못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법률 제정과 수정은 국회 여야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개편안부터 사법 3법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수인 개헌 문제도 지방선거가 촉박한 만큼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